오케이. 너는 어떻게 했어? 따봉. 오케이. 이거 어렵지 않니? 이거 맞췄어? 어디 보자. 오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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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너 이거 맞췄어? 오늘 시험 봤잖아, 너. 맞췄어? 야, 저 친구 중학교 1학년이야. 맞았대. 대박.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테니까요. 그리고 뭐, 정석적인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EBS 강의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선생님 강의를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해설 강의도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에 제가 특강 수업에서 진행을 했었던 그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을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최고 창의 개수가 지금 1인 4차함수 fx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딱 치셔야겠죠. 자, 얘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fx라고 하는 4차함수와 그 다음에 어떻게 y 콜 t가 서로 만났을 때, 자, 이렇게 쓸게요. 자, 여기에서 결국엔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꺾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물론 꺾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언제 그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접하는 경우. 그러니까 접하는 경우엔 꺾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보시면요. 이 녀석 한번 보시면, 자, 이 녀석의 값이 존재를 하는 서로 다른 실수 K의 개수를 HT라고 한다. 형광펜으로 무조건 밑줄을 치셔야겠죠. 이 부분은요. 자, 어떻게? 서로 다른 실수 K의 개수를 HT라고 하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가장 중요한 게. 그렇지, 정역이지. 그러니까 우선은 그 t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 어떻게 실수 k의 개수가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많이 보지는 않았었던 내용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녀석을 정확하게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의 특수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미분계수인지 뭔지는 난 잘 모르겠으나 지금 절대값이 지금 분모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들이 전체 어떻게 총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x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k보다 클 때, 그리고 두 번째는 x가 어떻게 k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만일에 x가 k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k의 우극한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k, 그 다음에 어떻게 gx, 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어떻게 gk.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우리가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뭐가 보여야 돼? 미분계수의 정의가 보여야 한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니?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G'에 지금 K의 우극한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쓸게요. 그 말인즉슨 무슨 뜻입니까? X 이퀄 K에서의 미분계수를 의미한다. 즉, 우미분계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그렇다면 이와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리미트 x가 어떻게 k의 어떻게 자극한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보는 바지 x-k분의 gx 그 다음에 마이너스 gk.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절대값을 빼면서 어떻게 마이너스 부호가 생긴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따로 쓰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마이너스의 G'에 K의 자극한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니? 자, 이거 이해가 돼야 돼. 자, 그러면 한번 봐봐. 결국에 얘가 존재를 한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된대. 미분계수가 존재를 해야 된대.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된다는 거야? 얘를 극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서로 존재를 해야 되니까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결국엔 무슨 뜻이냐면 G'이 어떻게 K의 우극한이라고 하는 것과,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G'의 어떻게 K의 자극한, 요 녀석 두 개의 합이 0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거든. 이해됐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너희가 이렇게도 해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얘는 지금 보는 바치 x 이퀄 k의 우미분계수라고 했었지.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지? 좌미분계수야. 그러니까 이 서로가 같다라는 그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을 내가 m이라고 약속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요, 꺾이는 점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얘는 마이너스 m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요 녀석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서로 m으로서 같아진다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제 설명에서 어떤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거야? 꺾인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여기 부호가 그냥 서로 다르단 말이야. 그치? 여기는 마이너스지만 여기는 양수야. 만일에 말이지? 만일 접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잖아. 예를 들어 볼게. 자, 어떤 x축이 있어. 이렇게 뭐 이때. 그러면 결국에 가령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로 이 녀석이 k라고 했을 때 k의 자극한에서는 지금 보는 바같이 뭐가 되는 거야? 이 녀석의 기울기에 해당이 되고 k의 우극한에서의 우미분계수도 어떻게? 요 기울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맞아? 그러면 서로 간에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다라는 소리야. 이런 경우에는. 맞아? 아,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만일에 y = t라고 한 녀석과 서로 만나는데 접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만일에 여기가 k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왼쪽과 오른쪽에서의 미분계수는 둘 다 0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여기에는요, 크게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기억입니다. 꺾인다. 두 번째는 뭡니까? G'의 K라고 하는 녀석이 0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봐봐라. G'의 K가 0이 된다는 그 말인 즉슨 결국엔 뭐가 된다는 거지? 결국에는 F'의 K가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유는 뭡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자, 작게 한번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한번 해보자. 4차 함수가.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만일에 지금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y = t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꺾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보는 바지 만일에 k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k의 왼쪽과 오른쪽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G'의 어떻게 k가 0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본래의 함수 fx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미분계수 자체가 0이 되는 지점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꺾이는 경우는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요 녀석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고,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꺾인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어떻게 해요? 절대값은 서로 같지만 부호가 서로 반대인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것을 좀 유식한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첨점, 뾰족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얘를 만족시키는 경우는 총 몇 가지라는 거야? 크게는 두 가지의 경우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라고 하는 조건은 t가 4에 어떻게 우극한으로 갔을 때 총 5가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에는 t가 4에 우극한으로 간다, 4로 근접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총 몇 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야? 5개가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어떨 때 t가 어떻게 4의 우극한으로 갔을 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총 개수가 5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만일에 이 경우를 우선 한번 따져볼게. 근데 나라고 하는 조건을 한번 보니까 HT라고 하는 녀석은 T = -60과 T = 4에서 어떻게 불연속이다라고 돼 있지. 자, 거기에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딱 칠 건데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할 거냐면, -60과 4라고 하는 게 중요치는 않고 결국엔 두 개의 지점에서 결국엔 어떻게 불연속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니까,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상상의 나래를 피지 말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풀이를 하셨으면, 지금 여기까지 풀이를 했을 때에도 내가 상상을 하면서 푼 거야? 내 마음대로 푼 거야? 아니지. 하라고 하는 대로 했어.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을 먼저 풀어줬고, 그리고서 나서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됐다라는 소리야. 납득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한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얘가 어떻게 첫 번째 포인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풀이를 할 때 문제의 조건을 계속 보면서 풀이를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 나라고 하는 조건을 이렇게 보니까 뭐가 돼? 아, 결국에는 불연속점이 총 두 군데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이러한 그래프를 찾아줘야겠구나. 나의 생각을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어차피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만일에 t 이퀄 어떻게, 아니 y 이퀄 t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러한 개수는 총 몇 개가 만들어지지? 꺾이는 점은 없어. 그렇지? 이게 온전히 그냥 gx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어떻게 접점이, 그러니까 기울기의 0인 부분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세 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접하는 경우 역시나 세 개.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접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니? 이 경우는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군데야.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요렇게 만일에 꺾인다. 아니, 여기에서 이렇게 y 이퀄 t가 이렇게 지난다라고 한번 해볼게.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꺾이는 점 하나, 둘, 접하는 점 몇 개? 하나, 둘, 셋, 총 5개. 이해가 됐습니까? 자, 만일에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이 경우에는 하나, 두 개,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세 개. 그러니까 총 5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는 가라고 하는 조건과 나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만족시킬 수가 절대 없죠. 이해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접하는 경우에서 모두 어떻게 개수가 다 달라지는 구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경우는 3개, 이 경우에서는 어떻게 지금 5군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 이렇게 한번 그어봐. 하나, 둘, 셋, 4개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기울기가 0인 부분이 3군데를 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총 7군데.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 둘, 셋, 3군데에서 모두 다 달라지는데 결국엔 t 이퀄 마이너스 60과 t 이퀄 t 이퀄 4에서 어떻게 두 점에서만 불연속인 경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 자,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두 군데에서 이제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좀 크게 그릴게. 여기다가 이렇게 W자 납득 되셨습니까? 완전한 대칭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유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조선 하나를 또 그어 놓고요. 자, 여기에서 보조선을 한번 또 이렇게 그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와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자, 만일에 t가 이렇게 지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 둘, 3개야. 맞아? 어떻게? 접하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아니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0인 부분.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딱 만나게 돼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지금 하나, 둘, 3군데야. 맞아? 그러면 여기까지는 3군데로 가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맞아?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접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 하나, 그 다음에 2개, 3개, 4개, 5개.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그러면 여기에선 지금 보는 것이 5군데.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하나, 둘, 꺾이는 점. 그리고 접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기울기가 0인 부분 하나, 둘, 셋, 5개.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3개로 갔다가 7개로 바뀌었다가 다시 여기에서 어떻게 5개로 다시 바뀌게 된다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총 2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녀석이 결국엔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60이 된다는 거지. 여기는 뭐가 된다는 거야? 4가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무슨 뜻인지?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f의 2는 4다라고 했고, f'의 2는 0보다 크다라고 돼 있고, f의 4 더하기 h 사이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착각을 할까봐, 오해를 할까봐, 가족권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 한번 해봐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4다라고 했으면 4보다 큰 쪽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요렇게. 맞아요? 얘보다 조금 더 큰 쪽. 그러면 여기에 4의 우극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국엔 보는 바가 하나, 두 개 꺾이는 점, 그 다음에 어떻게 접하는 점 하나, 둘, 셋. 그래서 총 5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으므로 결국엔 가라고 하는 조건은 무조건 만족시킬 수밖에 없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냥 너무 꼬아서 어렵게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인과관계가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 맞지? 그런데 인과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그 처음 시작점이라고 하는 게 문제의 조건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 이해가 됐어?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건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식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각각의 것을 어떻게 분석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정리정돈을 하면서 다음 풀이를 계속 예상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소리야. 지금 보면 엄청난 사고력이나 신박한 아이디어로 푼 건 하나가 없잖아. 그치?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봤었던 유형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서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H4라고 하는 녀석은 이미 구한 것 같아요. H4는 뭐가 됩니까? 5가 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예. 왜냐하면 여기가 4에 해당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꺾이는 점 2군데에다가 그 다음에 기울기가 0인 부분은 총 3군데, 그러니까 총 5개가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f의 4를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결국에는. 자,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fx를 추론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선은 f의 2라고 하는 녀석은 4라고 했고 f'의 2는 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f의 2는 4래. 그러니까 여기가 4가 되는 지점이잖아. 함수값이. 그러면 결국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자라는 거야? 하나, 둘, 셋. 세 군데에서 2의 값이 나온다라는 거거든. 이 세 개 중에 한 군데에서. 근데 f'의 2는 0보다 크대 증가를 하는 부분에서 뭐가 된다라는 거야? 양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증가를 하는 부분이니까 결국엔 여기가 2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 자, 이해는 다 잘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푸는 시간도 충분히 드렸으니까.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주목을 좀 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저번에 배웠었던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볼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60, 여기가 4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가 결국엔 64가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극대에서 극소를 뺐을 때 64래. 그러면 그 크기,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적분 선상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자라고 했었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고 했었어. 자, 봐봐. 자,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 이렇게. 좀 예쁘게 그리진 않아서 못해서 미안한데, 여긴 좀 그렇다. 이렇게 그릴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자, 저는 지금 보는 바 같이 하나, 둘, 셋. 됐어? 자, 그리고 어떻게? X축을 이렇게 지난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를 미분을 했을 때의 그 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지날 거 아니니? 됐어? 그러면 여기서 묻고 있는 건 뭐냐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지금 64야. 그 크기가. 그러면 이 64라고 하는 것은 뭐야? 3차함수 선상에서는 요 넓이에 해당이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결국엔 요만큼의 넓이란 말이야. 맞습니까? 자, 그런데 얘가 좌우대칭이란 말이야. 이 3차 함수는 지금 보는 바가 지금 완전한 점대칭에 해당이 되는데 그 점대칭이 여기야.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요 녀석의 길이와 요 녀석의 길이가 서로 동일하단 말이야. 자, 요 녀석의 길이를 L이라고 하자. 됐니? 얘도 당연히 L이 되겠죠. 됐습니까? 얘의 넓이 공식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 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지? 맞아? 야, 고등학교 2학년까지라고 하면은 내가 이 공식 안 알려줘, 잘. 어차피 이거 몰라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 다만 너희가 이번에 수능을 보고 모의고사를 보고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 그치? 맞잖아. 고3들은. 그러면 쉽게 풀고 빠르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라고 한다면 딱 1년만 기억하면 돼. 뭐 1년이 뭐야? 어차피 1년도 안 남았는데.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봐봐.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자, 요 녀석의 공식. 자, 요 녀석을 S라고 하고, S라고 한 녀석은 결국엔 뭐가 돼? 64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었고, 자, 요 녀석의 공식은 6분의, 자, 최고차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지금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최고차가 4가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L의 세제곱.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자, 이 녀석의 중점, 이 녀석의 중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L 더하기 2분의 L. 이렇게 하면 되잖아. 됐죠? 이해되셨어요? 예, 이거 까먹으신 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워낙에 많이 사용하니까 외우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에다가,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2분의 3. 거기 L의 4제곱, 얘가 64. 맞아? 자, 그러면 결국에 L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야? 1루트 2. 됐니? 자, 그런데 이 길이 L이 2루트 2거든? 그러면 지금 그 말인즉슨 여기가 2루트 2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런데 4차 함수의 비율관계 알고 가셔야 된다고 했었죠.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어.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2야. 그러니까 이 녀석 전체의 길이는 뭐가 된다는 거야? 여기에다 루트 2를 곱한 거 4. 됐니?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아까 뭐라고 했었어? 여기가 2라고 했었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된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쓸게. 여기가 2가 된다라고 했었고. 4만큼 빼게 되면 마이너스 2. 4만큼 빼면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설명을 길게 했지만 내 생각에는 이거는 5분 안에는 좀 풀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가치점이기는 하지만 여기 지금 3명이 만점이 나왔잖아요. 네. 가능하다고. 그리고 내가 누누이 말을 하지만 이번에 30번 문제보다 22번이 더 어려웠잖아. 근데 앞으로도 거의 비슷한 경향을 띠게 될 거야. 30번 킬러가 그동안에 너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물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쉽게 나오기는 했으나 그 추세가 결국엔 어떻게 공통문항 22번에서 결국엔 어떻게 차별화를 시키겠다라는 거거든. 납득됐니? 그래서 30번 문제 포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번 30번 문제 어떻게 쉬웠어? 어렵지 않았어, 절대. 자, 22번. 자, 끝까지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갈 거냐면 여기가 4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식을 세울 때 fx-4라고 해. 아, 꼭 있잖아. 이거를 뭐 알파라고 하고 이걸 베타라고 해가지고 그 각각의 제곱으로 해가지고 나타내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fx-4라고 하게 되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접해요. 그러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x-2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x 플러스 6.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4를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봐. 그러면 4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얘는요, 66에 36에다가 곱하기 4를 집어넣었으니까 2에다가 곱하기지. 거기에다가 4를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10이지. 720 나오는 거 맞아? 여기? 맞아요? 거기에다 마이너스 4를 우변으로 보내서
더하게 되면 724. 맞아요? 아까 저게 뭐라고 했었죠? 5. 그러니까 어떻게? 플러스 5를 하게 되면 729.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문제를 풀고서 남는 게 있어야 되고, 내가 다음에 문제를 풀 때에는 어떻게 조금 더 좀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동일한 문제가 나오지도 않겠죠? 예, 이해가 됐습니까? 자, 우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선요, 얘를 나타낼 수는 있어야 되는데, 얘를 나타내고서의 해석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꺾이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기울기가 0이 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만일에 내가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게 된다면 차라리 이거 하나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얘가 의미하는 바 두 가지를 옆에다가 메모를 다시 한번 해서 자주 보세요. 자주 보다 보면 그 생각이 마치 내 생각인 것 같아져. 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잖아. 맞아, 틀려. 맞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야? 이건 포인트라고 하긴 그렇지만 문제 유형상 이제 나를 한번 보시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사차함수가 제가 총 두 가지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알았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아주 부차적으로 이 공식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공식은 몰라도 풀이를 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어요. 그리고 앞에서 만일에 내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이 공식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평행이동을 해서 나타내는 방법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비율관계로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건 EBS를 참고를 하라고, 차라리. 아니면 조교 선생님한테 여쭤보거나. 이해됐니?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